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형충이 있는 거를 합으로 해결하는 거, 뭐 합의돼서 오히려 형충이 생기는 거, 뭐 이런 것까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거의 뭐 마무리인데요. 이를테면 병이 그 자월에, 병화가 자월에 생하고 묘가 있으면, 이렇게 묘가 있으면 자묘형이 되겠죠. 형이 되는데 지지에 이렇게 그 유를 만나면 우여, 유, 충이, 불형, 월령, 지관. 그래서 자묘형인데 좀 멀지만, 그죠? 멀지만 형을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충을 해서 형을 충으로 해소했다. 해소해서 어쨌든 월령, 월지를 잘 보존을 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보면 뭐 이거 항상 그 이 편마다 나오는 얘기 중에 대략을 얘기한 거니까 나머지 세세한 거는 잘 유추해서 판단해라 라든지 큰 틀만 얘기한 거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갑이 예를 들어서 6월에 생하고 묘가 일지에서 충을 하고 있으면 충을 하고 시지에 예를 들어서 자가 있다. 이러면 자묘형인데 자묘형이고 이렇게 월령이 관성이잖아요. 월령이 관성인데 그 이렇게 묘유충하는 것이 충이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충을 하고 있는데 요게 형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충을 하고 있는 것이 무력해진다. 그래서 이건 형이 충을 해소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지금. 그렇죠? 이런 경우. 그래서 수어 별궁 형충. 여기가 그 얘기예요. 수어 별궁 형충 육친 불무 형극. 그 다른 별궁이니까 다른 궁에 있는 비록 다른 궁에 있는 형충 때문에 그 육친이 불무 이중부정이니까 형극이 없지 않겠지만, 형극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 궁에, 없지 않겠지만, 오히려 월령의 관은, 정관이잖아요. 월령의 관은 오히려 존재를 하니, 안전하니, 다치지 않고 있으니, 기격이 어떻다? 불파된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격을 제대로 추격할 때의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그 현상에 적용을 해서 육친관에 대입을 해서 풀고 이런 거랑은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소위 이 형충이 해 형충이라. 그래서 형충으로 형충을 해소하는, 이제의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형충이 있으면 정리하면 그거잖아요. 육합으로 푸는 경우, 합으로 푸는 경우, 그렇죠? 합으로 푸는 경우, 또 이렇게 풀렸다가 재형충이 되는 경우, 그리고 형충을 또 형충으로 푸는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그 재인지 변화이라 이는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일부분일 뿐이며 재인, 사람에 따라 그 변화가 어떻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개괄적인 틀을 얘기를 한 거니까 실제 적용상에 있어서는 좀 그때그때 디테일하게 조금 더 따져 봐야 된다. 그러니까 7편 같은 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뭐 초보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층에 뭐 6합에 3합에 뭐 이런 의미들을 좀 다 이렇게 세세하게 좀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뭐 저희는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면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한 거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는 격을 이루고 그렇지 않고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흔히 있을 수 있는 게 해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고 형하고 충하고 또 해소하는 육합, 삼합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크게 한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7편이고 제가 조금 속도를 좀 내려고요. 많이 남아서 갈 길이 많이 남고 사실 중요한 부분은 뒤에 다 있어요. 뒤에 다 있고 근데 앞편이 굉장히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한 10편, 11편 이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논용신입니다. 이 논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논한다라는 거죠. 월지를 논한다라는 거예요. 월지를 월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격국이 되는 거지 월지를. 예. 그래서 팔자의 용신은 전구월령이다. 전구월령이라고도 하고 뒤에 가면 전심월령이라고도 합니다. 거기는 여기는 구한다라는 거 거기는 찾는다는 찾을 심자를 써서 전심월령, 전구월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일간을 월령의 지지월령의 지지죠 이게 월지. 아까는 가지지자고 잘못 썼네. 월지에 배치를 해서 생하고 극하는 그 다름으로 같지 않음으로 격국을 어떤다? 나누게 된다. 그래서 월령하고 월지하고의 생극 관계를 따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재관인식은 차용신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여기서 말하는 용신은 기존 억부에서 얘기하는 용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월지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경우만 빼놓고 용신지 선이 순용지자야요. 살상거비는 용신지 불선함으로 역용지자야라. 그래서 재관인식은 선한 용신이니 순용해야 되고 살상거비는 불선한 용신이니 역용해야 된다. 자, 여기서 순용, 역용의 여기에 용의 의미하고 우리가 표현을 선의 대비를 보통 반대를 악이라고 할 것 같은데 심 선생은 불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선이라고. 뒤에 보면 그 의미가 나와요. 역용하는 격국도 격이 잘 이루어지면 훌륭하게 될 수가 있다. 그냥 표현상의 의미인 거야, 사실은. 근데 이렇게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자평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살상겁인 이거는 사흉신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매도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래 심 선생은 그냥 선한 용신, 불선한 용신 그 의미를 순용을 하고 역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용의 의미는 격이 이렇게 잡혀지면 이렇게 사길신을 쓰는 선한 용신하고 사흉신에 역용하는 불선한 용신이 필요한 상신이 있게 돼. 상신. 이 상신은 그 격을 이루어주는 핵심적인 요소란 말이야. 꼭 필요한 것들. 핵심적인 요소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사길신은
순환 방향으로 쓰고 인풋 아웃풋이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이렇게 순조로운 흐름으로 쓰고 생의 흐름으로 쓰고 역용하는 것들은 극의 흐름으로 써서 상신의 구조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상신은 그 격을 성격을 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이지 성격됐거나 파격됐거나 그 명조가 흘러가는 운의 향방하고는 다르다. 이 운하고 이 역용 순용한다고 해서 이거를 같이 보려고 하면 이게 헷갈린다. 한참 헤맨다. 한참 헤매고 정리 안 된다. 우리 지금 서구명리가 이 자평명리를 취용을 해서 이렇게 뭔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아웃라인만 얘기를 했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제시가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부가 될 때는 확 되는 것 같더라도 공부의 속도가 잘 안 붙는 그게 여기 있어. 이것만 따로 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은 걸리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러면 공부 커리가 너무 늘어나는 거지, 지금.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약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푸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시간은 우리가 그 오리지널리티를 한번 같이 원류부터 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당순이순 당역이요. 마땅히 순용할 것은 순용하고 역용할 것은 역용하고 그래서 그 배합의 마땅함을 얻고 그래서 얻어진다라고 하면 선한 격국이든 불선한 격국이든지 간에 뭐가 될 수가 있다? 다 귀격이 될 수가 있다. 귀격이 될 수가 있다. 단지 선용하느냐 역용하느냐 그 차이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걸 정리를 한 게 자평진전에 격국을 취용하는 법은 뒤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원령의 본기를 용신격국으로 잡는다. 용신격국으로.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냥 그 명조 가지고 그냥 격국만을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고 있으면 이걸 뭐 기존 관법에서는 신강신양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기존의 적천수관법하고 다른 거예요. 적천수관법에 그거를 평하고 그쪽에 어떤 학파를 형성했던 사람들은 일간 위주로 보는 일간 위주로 신강신약을 보는 거고 자평은 그게 아닌 거죠. 자평은 월지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월지하고 일간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그냥 뭐 편인격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인수격에 묘목의 정기가 일단은 투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격에 순용을 하니까 관인이 상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인을 써서 인수격 내지는 관인 상생격 내지는 관인 쌍전격 이래서 보통 이런 격으로 태어났으면 일반적으로 선비격이다. 굴공부에서 벼슬 올라가는 격이다. 이렇게 이제 격으로는 성격이 된 거예요. 격으로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팔자의 높낮이, 성격, 파격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먼저 보고 큰 틀을 먼저 보고 나머지 세세한 거를 부차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장간 중에서 투출한 본기 중심으로 격을 삼고 본기 대신 다른 지장간이 투출하면 본기를 대신하여 용신격국이 된다라는 건데 이 지장간 중에서 진술충리,
잡기격만 그렇습니다. 진술충미 잡기격만. 그러니까 나머지도 진술충미만 뺀 8글자도 지장간에 있어요. 글자들이. 만약에 인목을 따지면 인목을 중심으로 따지면 그렇죠? 여기에 병도 있고 갑도 있고 그렇죠? 무도 있단 말이에요. 무도 있는데 인에서 이렇게 만약에 천간에 을이나 정이나 기나 이거는 안 친단 말이에요. 안 친단 말이에요. 안 쳐요. 안 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잡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 인중에 본기가 갑인데 갑이 안 올라오고 병이 올라왔다. 아니면 무가 올라왔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병화다. 병화다. 그러면 병화가 인월에 났는데 천간에 간목이 떠 있으면 이거는 인수격이 되는 거예요. 뭐 편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순용해서 상신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병화가 뜨면 녹겁격이 되는 거예요. 녹겁격이. 그러니까 위에 상신에 의해서 상신이 뭘로 잡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격이 뭘로 잡혔느냐에 따라서 상신이 정해지는 게 다르다란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안 뜨고 무토가 떴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다? 이거는 식신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격하고 녹겁격하고 비겁격이죠. 녹겁격하고 인수격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전혀. 상신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운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글자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진술충미만 빼고 원래 기준은 이렇다. 을에서 갑이 올라오는 거는 안 본다 말이지. 그냥 을로 보는 거예요. 을로. 위에 올라온 게 없으면 밑에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목에 6월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이야. 본기가 신으로 올라와 있으면 이거는 정관의 의도가 투출이 된 거니까 그만큼 정관의 색채가 강한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신도 아니고 올라온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정관격으로 잡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관이 있으면 좌보오필이 관이 정관이 잡으면 좌보오필이가 재하고 인이에요. 재인. 뭐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상극이 왜 재는 항상 재극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상극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거는 성격이 됐다라는 거지. 성격이. 떠도 이렇게 떠 있으면 이건 뭐 퍼펙트하게 되는 거고 이런 명주면 대부분 중앙정부부처의 고위관료 일단 틀이 공무원 틀 그리고 운이 좋으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만큼 더 이렇게 이제 잡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병이 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회성으로는 심리적인 거 활동성 이런 걸로는 볼 수 있는데 오리지널 격으로는 심 선생 격을 잡는 법으로는 이렇게 잡는 방식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구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령의 지지가 회합, 특히 이제 삼합을 위주로 봅니다. 삼합을 위주로 보고 변화된 오행으로 삼고 투출한 오행이 있으면 병행하여 겸격으로 삼는다. 겸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겸격으로. 그래서 지지가 특히 예를 들어서 간목이 해가 있으면 인수격이고 그렇죠? 인수격이고 그리고 묘가 있으면 양인격이고 양인격이고 미가 있으면 제격이란 말이에요. 제격이잖아요. 요게 각각의 어느 한 글자가 있으면 그런데 이 글자가 월지를 포함 안 하면 안 돼요. 월지를 포함하고 나머지 중에서 두 글자가 있어가지고 이 3회로 인해서 이게 바뀌어버리면 본래는 양인격인데 본래는
인수격인데 본래는 제격인데 예? 예. 이게 해묘미는 뭐예요? 해묘미 목이니까 녹겁격으로 바뀌는 거야. 녹겁격으로. 그러다가 여기에 올라오는 건 을이나 갑이 올라와도 돼요.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는. 조금 어렵죠? 근데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는 이 격의 의지가 더 투출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지지에만 있어도 이렇게 변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격이 됐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그 지지에 반합이 이루어져 있는 삼합 중에 반합이 이루어져 있는 명조는 60년이나 7, 80년을 살면서 지지가 돌아가면서 한 번은 연결이 됩니다. 한 번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되느냐? 변격이 된다라는 거지. 네. 그 기간 10년 동안에는 변격이 돼서 상신도 달라질 수도 있고 희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거기서 이렇게 가는데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 차차 이제 더 자세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인격과 녹겁격은 용신을 투출한 관살, 재성, 식상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로 정하고 인성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순용을 하거나 역용을 해요. 이를테면 자 기본적인 법칙은 순용을 하거나 역용을 하는데 순용해서 좋고 역용해서 나쁘고 그러니까 당연히 순용을 해야 되지만 순용해서 나쁘고 역용해서 좋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다. 보통 월지가 인비가 되면 록이나 인성이 깔리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명조의 에너지가 신왕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신왕신약은 상신을 정하거나 이럴 때는 전혀 고려치가 않는데 언제 보느냐면 그 틀이 맞춰졌는데 이렇잖아. 물이 넘치면 물을 빼줘야 되는 게 맞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채워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 원리야. 그런 원리. 그러니까 상신은 이 사람의 격을 만들어주느냐 성격시키느냐 파격시키느냐 이 의미인 거고 이게 물이 차서 만들어졌으면 빼주는 게 맞고 물이 부족해서 만들어졌으면 채워주는 게 맞다는 거지. 그건 나머지 운의 영역인 거예요. 신강신약으로 운을 보고 팔자를 본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운의 흐름이 있을 때는 이게 전체적인 이런